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폭우로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무섭도록 쏟아지는 빗줄기에 논과 하우스가 잠기고 공원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지난 27일 밤 폭우로 정읍시 용화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같은 장소에서 집중호우 때마다 올해만 4번째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선인 정성주 김제시장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돼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폭우로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폭탄같이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에 농가 하우스가 잠기고 공원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이 물에 잠겨 마치 연못 같습니다. 흙탕물 아래에는 초록빛 모가 심어져 있지만 형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천이 부르니까 하천 물이 요로 주르잖아요. 여육지형을 해버리니까. 그런 게 물이 빠질 수가 있어요. 물이 하천물이 많으니까. 풀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천이 물이 손발로 못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더 그러는 것 같아. 밤사이 폭우로 시설 농가도 수해를 입고 도로와 상가가 잠기는 등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순창구는 170여 밀리미터, 고창구는 130여 밀리미터 등 전북 곳곳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도는 비로 유실된 지방도를 복구하고 공원 탐방로와 둔치 주차장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경지 2천여 헥타르에 대해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인 29일부터 이번 폭우와 비슷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29일부터 중부지방으로부터 점점 남하하는 비구름으로 인해서 이 전북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예상될 정도로 기상청은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며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네, 이처럼 밤사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정읍시 용화마을 뒷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집중호우 때마다 올해만 4번째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자락에서 토사와 함께 빗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지난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이어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정읍시 내장상동 용화마을 뒷산입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린 토사에 놀란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는데 새벽에 막 한번 올라봤어요. 여기 물난리가 막 나가지고. 근데 너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해결해줘야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예. 빨리 이걸 해결하기 바래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좀 통합적으로 해서 동시 분리해서 건의문도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만이 2차 피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은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면서 올해에만 4번째입니다. 지난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흘러내린 토사를 다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응급복구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산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를 행정에서 반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토사 반출을 막은 것은 담당 직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무부서가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다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제 갔죠.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반출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중지를 시켰죠. 이제 해당 부서가 나오니까 제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전개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중지해놓고
해당 그 김창 팀장이 오니까 인계인 세고 이제 저희는 내려가 버렸죠. 올해에만 4번째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응급 복구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죠. 초선인 정성주 김제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정성주 김제시장. 가장 먼저 제시한 성과는 역대 최대의 국가 예산 확보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5월 31일 기준 2024년 국가예산 중앙부처 반영 현황을 살펴보니 1조 7,44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대기업 두산을 비롯해 12개 기업에 약 4,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를 통한 일자리 460여 개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장차 생산 기업의 미국 수출 시장 개척도 주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제시와 주식회사 HRENI, 미국 맥사 간의 건설 장비 10억 불 1조 3천억 원 수출 업무 협약 체결과 또 5억 불 약 6,500억 원의 수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민선 8기 들어 지역 고용 지표도 개선됐다며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도 같은 달보다 1,000명이 늘었고 고용률도 65%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다 약 1,500명의 인구가 줄면서 8만 명 붕괴가 우려됐던 김제시 인구가 1년 새 1,022명 늘었다며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1,022명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속에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1년을 전북권 4대 도시로 옹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장차와 같은 신성장 산업 등을 통해 새로운 김제 100년을 위한 초석을 쌓아 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돼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5년간 세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끝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 대상이며 면적은 여의도의 약 2.8배인 8.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격차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척결 의지를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수능까지 13살부터 입시를 목표로 수업한다는 입시 전문 학원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에 관심이 없던 학부모들도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부터 사교육에 눈을 뜰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이미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 학교 교사들이 학습의 개념을 가르치기보다는 심화학습에 주력하는 실정이라 아이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약간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됐죠.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학원에 종사하고 있는 비모 씨는 강사이자 학부모입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시켜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조차 학교 수업의 질이 학원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자습을 요구하고 심지어 학교는 자습을 용인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B 씨는 학부모이자 학원 강사로서 괴리감이 크지만 내신과 수능에 집중된 현행 입시 제도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선생님들 실력이 현저하게 저희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했을 때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왜 풀어라는 답을 주시던지, 저도 이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도 수업 시간에 이런 상황을 직면을 하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교육단체는 공교육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초중고등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는 내신과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학교 교사들이 행정 업무보다는 수업을 연구하고 학습 자료 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교원 평가를 현실화해 교사들이 학원 강사 이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이 분발하시고 학부모의 믿음을 우선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벌어지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교육 격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택하는 학부모들. 학교는 가르치지 않고 평가만 한다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각 부처에서 반영된 현안사업 예산이 기재부의 심의 단계에서 삭감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국회 예결위 구성부터 앞으로 있을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은 과거와 달리 전북에 유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여야 정당을 달리해 국회 예결위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김수홍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전북 국가예산 전쟁을 진두지휘한다고 합니다. 국회 예결위 제도가 실시된 이후 전북의 여야 의원 4명이 활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과 고창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4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정읍시의 경우 신태인 배수펌프장 정비 10억 원과 고사부리성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 22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창군은 농악전수관 증축 10억 원, 흥덕 송내소하천 정비 등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와 부안 지역 특별교부세 53억 원이 확정돼 현안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특교세로 김제시는 25억 원, 부안군은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 운영장치 설치와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 등 4개 사업을, 부안군은 잼버리 진입로 재포장과 행안면 하수관로 설치 등 6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확보로 남원과 순창, 임실지역 현안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세 지역에서 확보한 특교세는 69억 원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월락정수장 개량 사업에 10억 원, 의총교 보수와 내진 보강공사에 9억 원 등 23억 원입니다. 임실구는 옥정호 출렁다리 인근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9억 원,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에 6억 원 등 23억 원입니다. 순창군도 노인회관과 건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 예산 등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